안녕하세요. 성공학교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마다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같은 경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데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데 세대원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를 했을 경우는 공제 대상자가 되고요. 공제 대상 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되고요. 임대차 계약 증서상 주민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 같은 경우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7%가 세액공제가 되고요. 종합소득 금액 같은 경우는 4,500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총 급여가 만약에 5,500만원이 넘었다. 5,500만원이 넘고 7천만원 이하이면은 월세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으로 쳤을 경우에는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가 되고요.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비서류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 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인데요.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일반 교육비 같은 경우는 본인은 한도가 없고요. 부양가족 나이 제한 없는데 취약전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한 명당 연 300만원이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한 명당 연 900만원인데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 없고요. 한도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고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세액공제 혜택 같은 경우는 교육비 납입 금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돼요. 구비서류 같은 경우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고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 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같은 경우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고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자가 되고요.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한 것인데 본인 명의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을 했다면 총 급여액의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이 필요하고요. 주택마련 저축의 종류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이고요. 그리고 종전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폐지됐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 같은 경우는 주택마련 저축 납입 금액의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40%를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구비서류 같은 경우는 주택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 상환액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는데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을 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이고요.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5억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세대원의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되고요. 하지만 만약에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 혜택 같은 경우는 이자 상환액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금액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금액 및 주택 마련 저축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칙 분할 상환인 경우에는 한도액이 300만원이고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원.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에는 1,500만원,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엔
비거치 분할상 같은 경우는 1,800만 원까지 한도라고 하고요. 구비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 두 번째는 주민등록 등본 및 이거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등기부 등본 등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인데,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라는 거는 세대주가 주택임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액 및 주택청약 종합소득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이게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라는 거고요. 대상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인데 주거 면적,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은, 면 지역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혜택 같은 경우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곱하는 건데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 주택만원 저축 공제 금액은 잔납입액 곱하기 40%이고, 이거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액, 상환액 금액 곱하기 40%의 합계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류 같은 경우는 주택 자금 상환 등 증명서, 두 번째는 주민등록표 등본,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 증명서 4본, 네 번째는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인데, 이거는 이제 뭐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 등이고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수 있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이 가능한 점까지 안내드렸고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때 환급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안내드렸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